버들 개회나무 국립한글박물관으로 들어섰습니다. 자주 개자리, 노랑 붓꽃이 곳곳에서 한창 피어나고 있습니다. 으름꽃은 다 졌고요. 미르 폭포로 가는 길입니다. 아침 일찍 갔더니 좀 황당한 일이 있었어요. 폭포가 아직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9시부터 폭포 물을 트나 봐요. 그래서 그냥 연못만 보고 왔습니다. 제가 도착했을 때가 한 8시 조금 안 됐던 것 같아요. 찔레꽃이 곳곳에서 피어나고 있고요. 아침 일찍 나온 냥이를 보았어요. 석조물 정원 아침입니다. 매화가 피었을 때는 이 정원에도 환한 매화꽃이 만발했는데요. 지금은 매화를 볼 수 없지요. 여름에는 배롱나무 꽃이 피어날 테고요. 저 늘어진 나무는 수양벚나무입니다. 저 초소에서는 직원분이 보고 계시더라고요. 아침 7시부터 정원은 개방됩니다. 고각나무예요. 불두화이지요. 부처님 머리를 닮은 어떤 분이 기도를 하고 계셨어요. 석조물 정원에 있는 불상이고요. 보신각 종입니다. 팽나무, 산딸나무 꽃이 아직 남았어요. 붓꽃과 작약이 피어나고 있습니다. 보신각종 주변이 작약이 피어나는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등꽃은 다 지고 없지요. 찔레, 그리고 봄날 해랑을 황홀경에 빠뜨렸던 매화 정원이 있는 곳입니다. 3월 말에 매화가 만발했던 때를 잠깐 볼까요? 정말 아름답지요? 이곳에도 작약이 있습니다. 작약은 한박꽃이라고도 하지요. 저기 찔레꽃에서 향기가 확 풍겨왔어요. 작약도 상쾌한 향기가 난다는데 해랑은 불량코여서 작약 향기는 맡지 못하고 찔레 향만 맡고 왔습니다. 그리고 이 문으로 나서면 어떤 광경이 펼쳐질까요? 저기 작약꽃밭 보이시나요? 네, 제가 매화 보러 왔을 때 이 매화나무 아래에 있는 작약을 보고 작약 필 때 꼭 와야지 했는데 왔습니다. 너무 일찍 와서 폭포도 못 보고 그러기는 했지만 모란이 화왕이라면 작약은 화상이라고 하지요. 조선시대 유박은 모란의 화려함에 작약이 결코 뒤처지지 않아서 모란 아래서 실화 노릇을 하지 않을 거라고 화엄수록에서 적기도 했습니다. 모란 못지않게 예쁘지요. 그리고 이 작약은 한약재로도 굉장히 좋은 재료라고 합니다. 관상용으로 보는 작약과 한약으로 쓰는 작약은 조금 종류가 다르다고 하네요. 아침 일찍 오셔서 사진을 찍는 분들이 계셨어요. 해랑은 사실 이 풀꽃은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나무꽃을 편애하는데요. 이 풀꽃 중에서 좋아하는 꽃이 붓꽃과 이 작약이에요. 붓꽃과 작약이 지면 정말 봄날은 다 가는 것 같고요. 그리고 장미가 피어나지요. 장미가 피어날 때부터는 여름이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일찍 피었던 작약은 벌써 지고 있고요. 아직 봉오리를 맺고 있는 작약도 있습니다. 작약이 모란보다 좋은 점은 개화 기간이
모란보다는 길다는 점이에요. 모란은 정말 한 이틀, 3일 정도면은 절정이 지나버리는데요. 작약은 일주일에서 2주일 정도는 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모란못에서 지금 수련이 피어나고 있지요. 수련도 여름꽃이어서 보통 6월, 7월에 핀다고 하는데 5월인데 벌써 수련이 피어나고 있어요. 근데 제가 너무 일찍 갔고 그리고 이날 비가 왔어요. 소나기 예보가 남부지방에는 있었는데 서울은 막다고 해서 우산을 가지고 가지 않았어요. 근데 굉장히 흐렸고 빗방울이 떨어졌습니다. 모란못에는 연꽃이 있다고 하는데 아직 연꽃은 보이지 않고 지금 이파리를 물 위에 떠 있는 것은 수련이고요. 수련은 밤에는 꽃잎을 오므리고 자고 낮에 꽃잎을 활짝 펼치지요. 근데 이날 날도 흐리고 그리고 아침 일찍이어서 수련들이 아직 잠에서 덜 깼어요. 너무 일찍 갔더니 폭포도 못 보고 수련도 활짝 피지 않는 모습을 보았네요. 작약도 아마 피는 방향이 해를 보는지 뒤쪽으로 갔더니 작약이 전부 앞쪽을 향해서 고개를 내밀고 있더라고요. (95년도에) 국립중앙박물관 설계 공모를 했는데요. 46개국에서 342점이 응모했다고 해요. 그 중에서 박승홍이 주도한 정림 건축의 설계안이 1등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이 설계안을 1등으로 선정하면서 심사위원회는 남산과 물을 배경으로 건물을 세우고 건물 정면에 한국식 큰 마당을 배치, 한국 전통의 곡선미와 산수화의 조화를 살린 뛰어난 작품이라고 평했다고 해요. 하지만 건물이 웅장하기만 했지 외관의 전통적인 한국적 아름다움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많았습니다. 이 건물을 완공하는 데는 8년이 걸렸어요. 그리고 이 국가 보물 등 국가 지정 문화재만 396점에 달하는 유물을 이전하는 과정은 8개월이 걸렸다고 합니다. 박물관의 역사도 알고 보면 참 재미있지요.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는 제가 블로그에 자세히 남겨놓았으니 관심 있으시면 보시고요. 지금 어느 수집가의 초대와 아스테카 전시회가 열리고 있어요. 고 이건희 회장 기증 1주년 기념전은 인터파크에서 이미 예매가 끝났어요. 현장에서는 30분 단위로 30매씩 판매하고 있습니다. 3차 예매는 5월 30일 월요일 2시에 인터파크에서 판매 예정입니다. 박물관은 10시에 개관하는데 9시부터 줄 서 계셨어요. 그리고 이 티켓 창구 앞에 전광판이 있는데 전광판에 호랑이 보이시죠? 근데 저 안에 있는 인물은 저 해랑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움직이면 이 화면에 제가 움직이는 모습이 보이고요. 이 호랑이와 그러니까 바깥 배경이 합성된 모습이 전광판에 보이는 거죠. 아이들이 보면 좋아할 것 같아요. 인동덩굴과 클라메티스 보러 왔는데 거의 시들었죠. 이게 거울못입니다. 설계할 때 배산임수를 테마로 해서 지은 연못이라고 말씀드렸지요. 이곳은 자작나무 오솔길입니다. 건물을 통해서도 후원으로 바로 갈 수가 있는데요. 저는 이 자작나무 오솔길을 걷고 싶어서 이쪽으로 갔어요. 그런데 비가 좀 많이 와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후원 뒤쪽에도 이렇게 작약이 있습니다. 모란이 지고 난 자리에 작약들이 피어나고 있습니다. 이 길을 쭉 따라가면
이렇게 교태전 아미산 굴뚝을 닮은 듯한 이 조형물이 나옵니다. 이곳에 작약이 피어 있습니다. 근데 이때부터 비가 좀 세게 내리기 시작해서 제가 비에 좀 갇히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시들고 있는 작약도 있지요. 비가 제법 많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뜻하지 않게 ASMR을 찍게 되었습니다. 빗소리와 천둥소리, 번개까지 좀 보실까요? 여름철에는 우산 잘 챙기시고요. 국립중앙박물관에 가시면 전시물만 보지 마시고 자작나무, 오솔길도 걸어보시고 후원에 들러서 여러 가지 꽃들도 보시기 바랍니다. 꽃 소식이 궁금하면 구독해랑요.